홍씨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하던 20대 후반의 직장인 여자입니다. 저한테는 2년이 넘도록 연애를 해온 저보다 4살이 많은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사회적으로 결혼 정년기이다 보니 언젠가부터 만나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만나온 시간이 길다 보니 저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챙겨야 할 것들이라든지 결혼 후에 우리가 어떻게 뭘 하고 살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 갈 때쯤이에요. 결혼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재밌고 즐거워야 할 시기일 텐데 저는 오히려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조금 아니지 싶은 마인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냥 좋기만 했던 남자친구의 숨겨진 이중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괜찮고 남자친구만 이상하다는 내로남불의 잣대가 아니에요. 저는 최대한 남자친구가 원하는 바에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좋은 쪽으로 해결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했는지 그 고집 부려서 얻은 게 뭔지 아직도 그게 참 의문이네요. 비단 저희 또래의 커플이 결혼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닐지라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식주 문제 중에서도 집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집이 한 푼 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서울 집값을 보면 남자가 모은 돈, 여자가 모은 돈 다 끌어온 다음에 양가 부모님들 돈까지 끌어모으고 그것도 모자라 은행에까지 손을 벌려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집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저도 직장인이고 남자친구도 직장인이니 집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집과 직장 사이의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만 편해서도 안 되고 두 사람 다 불편할 필요도 없지요. 저와 남자친구 두 사람 다 만족할 만한 위치에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다니는 회사가 정반대 방향까지는 아니지만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혼자서 상상하기를 만약에 우리가 결혼하게 된다면 집은 이쪽 어디쯤이 좋지 않겠나 하고 늘 생각하던 곳이 있어요. 남자친구 회사와 제 회사로 가는 각기 다른 두 개의 호선이 만나는 환승역 근처이기도 하고 아직 개발도 덜 된 곳이라서 서울 안에서도 비교적 집값이 낮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했기도 해서 남자친구한테 이쪽 근처가 어떠냐 물어봤었어요. 서로 직장도 편하게 출근할 수 있고 집도 아직 투자 가치가 괜찮은 집들이 많다더라 하는데 남자친구 반응은 왠지 시큰둥해 보였습니다. 달리 봐둔 위치가 있어서 그러는 건가 싶어서 오빠 생각은 어떠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남자친구는 이쪽이 어떠냐면서 아파트 이름을 검색해서 보여주는데 아파트 가격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네 이름이 익숙한 것 같아서 보니 남자친구 집 근처더라고요. 남자친구 회사까지는 가기 편한 위치인데 저는 반대 방향이다 보니 조금 번거롭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번거로움을 떠나서 누가 신혼집을 시댁하고 같은 위치에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위치가 나쁘지는 않지만 결혼하면 시부모님이 근처에 계시는 게 엄청 부담될 것 같다고요. 그리고 제가 회사까지 가는 편의를 너무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냐고도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정색을 하면서 자기 부모님이 왜 부담스럽냐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 같은 분들 없다고, 시자 붙는다고 다 똑같은 시월드가 아니라고 하면서요. 자기가 봤을 땐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엄청 들어하시고 집에 딸이 없으니 딸이 생긴 것 같다며 좋아하셨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보고 복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을 하더군요. 이미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몇 번 벌써 드렸던 상황이었어요. 남자친구 말대로 저한테 엄청 잘해주시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가 복 받았다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에게 잘 대해주시는 것과 제가 부담을 느끼고 어려워하는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남자친구가 이해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잘 내주시는 것과는 별개로
집을 가까이 구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고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끝까지 이해를 하려 들지 않더군요. 왜 집을 가까이 구해야 하는 거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니 집이 멀면 시어머니가 찾아오시기 힘드시다고 그래서 가까이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애초에 신혼집을 구할 때 시어머니가 오며 가며 하기 편하신지를 왜 봐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제가 출퇴근 힘들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냐고 말했어요. 그 말에는 대답을 안 하고 이어서 한다는 말이 자기는 부모님한테 잘하는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부모한테 잘 안 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따졌더니 콕 집어서 며느리인 제가 자기 부모님에게 잘하기를 바란다고 말을 하더군요. 자기 부모님이 곧 내 부모다 생각하라고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를 벌써 딸 생긴 것 같다고 좋아하신다는데 저는 인성이 왜 그 모양이냐고 하는 겁니다.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이 저는 애초부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딸하고 아들을 결혼시키는 집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적당히 거리 두고 지내고 할 도리하면서 지내는 게 진짜 효도하는 거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신혼집까지 찾아오는 거리가 가깝다고 효도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서로한테 좋은 집 구해서 각자 출퇴근하는데 힘 안 들이고 집에 와서 푹 쉬고 둘이서 서로 잘 지내는 게 효도지 효도가 별게 있느냐고 따졌더니 그게 아니랍니다. 떨어져 살면 얼마나 걱정되시겠냐고 하면서 가까이 지내면서 얼굴 자주 보여드리고 가끔씩 외식도 같이 하고 그러려면 집 가까이 사는 게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했어요. 효도하고 싶은 오빠의 뜻은 잘 알겠다고요. 그래서 오빠가 하자는 대로 하는 대신에 나도 똑같이 효도를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들을 생각도 없어 보였지만 아무튼 남자친구가 하자는 효도는 어머님 걱정을 줄여주기 위한 효도가 아니냐. 우리 부모님도 똑같이 저를 걱정하시지만 신혼집이 예비시댁에서 가까워지면 나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으니 불공평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대신 물질적으로 효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외여행도 가끔 보내드리고 자주 못 보는 만큼 용돈도 자주 드리고 더 많이 드리겠다고요.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저보고 결혼 전부터 벌써 돈 빼돌려서 효도할 생각을 하느냐면서 저보고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냐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조차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누가 누구 보고 하는 말인지 듣다 이제는 열불이 나더군요. 솔직히 이만큼 참아주고 이야기해준 제가 보살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남자친구가 효도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시댁 위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장인 장모님 되실 저희 부모님은 안중에도 없고 다 자기 엄마 찾아오기 편하게 걱정하니까 매일같이 얼굴 비춰드리게 하면서 시댁 근처에 집을 구하겠다고 하는 꼴을 보니 어이가 없었어요. 적당히 고집 그만 부리고 저한테 져줄 법도 한데 지 부모님 걸린 일에서는 저렇게 양보 안 하고 고집 부리고 있는 꼴을 보아하니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안 봐도 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하루라도 빨리 서로 새 갈 길 찾자고 했습니다. 단 하루 이야기 나눴을 뿐인데도 이 정도면 앞으로는 무슨 봉변을 당하겠냐고 찍어 먹어 보기도 전에 이게 똥인지 알았는데 똥 옆에 있는 게 된장인지 카레인지 내가 알게 뭐냐고요. 효도가 하고 싶으면 뭐하러 결혼해서 독립해 나갈 생각을 하냐고. 평생 부모님 품에 살면서 매일같이 얼굴 보여주고 지내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걱정 끼칠 일도 없고 얼마나 좋냐고요. 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효자였다고. 저랑 1박 2일로 여행 갈 때는 부모님이 외박 안 시켜준다고 빨리 집 나오고 싶다던 인간이 참 웃기지도 않네요. 헤어지고 나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며 엄마 평생 안 보고 산다고 저한테 용서를 구하며 다시 만나자길래 구두발로 거머리 떼어내듯 한마디 해줬습니다. 너 같은 사람은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게 상대방한테도 좋고 너한테도 좋고 너네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나 때문에 뭘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를 안 보고 사내만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생하는 여자는 오빠네 어머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저랑 헤어지고 나서도 제발 다른 여자 맘고생 시키지 말고 평생 혼자 살라고 말해주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인연이란 만남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기에 솔직히 저도 이겨내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선택에 절대 후회는 없습니다. 평생 그 자식은 엄마 품에서 지내면 좋겠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고 더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